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여행으로 유명한 동네죠. 그 관광지가 넘쳐난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사람 선호도 하면은 10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에 반면 체코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약간 덜 알려져서 거기 체코 프라하랑 맥주 말고 뭐가 유명해 하면은 다들 머리 위에 갈고리를 떠올릴 그런 동네. 하지만 여기는 선진국입니다. 의외인가요? 뭐 의외거나 말거나 어쨌든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30 몇 년 전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계획 경제를 운용하던 나라였고요. 과연 체코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서 30 몇 년 전에 계획 경제를 운영하던 나라가 냉전 종식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체코의 배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체코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코는 중유럽 국가입니다. 지도로 보면은 체코의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작은데 거기서도 꽤 작은 편이에요. 78,871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이 10만인 걸 고려하면은 한국의 거의 80% 사이즈 동네 되겠습니다. 인구는 더 널널해서 약 1000만,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헝가리와 비슷한 덩치입니다. 세계국급으로 가면은 아주 작지만 또 유럽에서는 보통인, 인구가 작기 때문에 전체 GDP는 높지 않아 콜롬비아, 루마니아와 파키스탄과 전체 GDP가 비슷하게 놉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덩치빨이 좀 있죠. 작은 인구의 체코, 1인당 GDP는 25,000달러로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약 35,000이니까 한국의 70%,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죠. 체코 윗동네에서도 산유국, 도시국가들 빼고 나면은 진짜 유럽의 규모 작은 선진국 및 조세 피난처, G7으로 대변되는 강대국들, 그리고 이스라엘, 한국, 대만 등 G7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의 위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정말 잘 사는 나라들 빼고 그 나머지 나라들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그리고 이 체코에서 제일 잘 사는 프라하의 1인당 GDP는 그 잘 살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1인당 GDP랑 비슷하고요. 물론 나라 전체랑 도시 하나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숫자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체코에 대한 인식은 프라하 여행 원툴입니다. 거기에 중세마을 체스키 크롬로포를 좀 곁들인, 하지만 의외로 체코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7.8%, 2019년 기준으로요.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금은 더 낮겠죠. 그러면 체코는 뭘로 먹고 사냐? 제조업입니다. 조사 기관이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체코의 제조업은 25%에서 30%,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으로 보면 큰 숫자로는 거의 37%에 다다르기까지 해요. 분야는 자동차부터 철강, 전자 다양하게 하고요. 체코를 대표하는 기업은 스코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설립된 지 오래된 자동차 기업 중 하나. 다른 커다란 기업들은 에너지를 다루는 복합기업 CEZ나 RWE. 아쉽게도 한국에서 이름을 들어보기 쉽지 않고요. 보다 보니까 우리는 세계국급 레벨에서 노는 기업들 아니면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해외 기업들도 또 제조업이 잘 돼 있는 체코에 공장을 세워 물량을 뽑곤 하는데, 우선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체코 공장, 그리고 도요타, 시트로행이 합작한 또 다른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이런 자동차 생산 기지가 체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많아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 중 55개가 체코에 있다고 해요. 또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대만 폭스콘이 체코에 전자제품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 7.8% 체코 GDP의 7.8%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2000년대에 11.1%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숫자의 해석은 체코의 관광업이 쇠퇴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프라하 관광 오는 사람들은 훨씬 늘었으니까 관광업도 늘어났는데 제조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 제가 있는 프라하 1구역이나 근처 2구역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개발 규제가 빡세가지고 프라하 안에서 높은 현대적으로 지어진 마찰루들을 감상할 수 없는 게 뭔가 여기서 잘 사는 지역이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프라하의 높은 빌딩이 진짜 얼마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여기 카를린이라고 프라하에 떠오르는 오피스 지구인데, 원래 집시촌, 조금 좋지 않은 지역이다가 2000년대 초반 홍수가 모든 걸 쓸어버렸다고 해요. 그 뒤에 이런 현대식 빌딩들로 개발되었고요.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프라하 재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또 신흥 업무지구로 개발된 여기도 고도 제한이 있어서 빌딩들이 되게 낮고, 그나마 높은 게 저기 도시 안쪽에
빌딩 서너 개 그 정도니까. 때는 1989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철의 장막이 쳐진 지 40몇 년을 지난 끝에 드디어 냉전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부터 시작해 헝가리,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어서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 3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떨어져 나왔고요. 체코의 경우에는 여기였습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때는 이 바칠라프 광장이 공산주의 정권 소련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진압되었다면 20몇 년이 지난 1989년에는 벨벳 혁명을 통해서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았죠. 그리고 그렇게 시장 경제로 체제를 변화하는 나라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본주의에 맞춰 성적표를 받게 됐어요. 이 중 앞서 나가는 나라들은 비세그라드, 즉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로 대표되는 중유럽 4개국, 그리고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존재감은 많이 었지만 슬로베니아가 꼽힙니다. 일단 발트 3국과 슬로베니아는 인구가 확실히 적습니다. 네 나라를 합쳐도 1000만 인구 체코보다 작으니까요. 그래도 인구 500만을 넘기는 구 동구권 나라, 싱가포르보다는 인구가 많은 어느정도 덩치가 있는 나라 중 1등은 체코입니다. 1인당 GDP 2만 불의 벽을 뚫었죠. 구 동구권 국가들 중에 최고로 잘 사는 수준이에요. 독일 제외. 거기는 유럽 최강 서독이랑 합쳤으니까 체코의 1인당 GDP는 러시아보다 2배는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체코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을까요? 체코에는 다른 공산주의 나라와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체코가 잘 살게 된 이유는 체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물러난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시장경제 정부가 정말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짜서 바닥부터 쭉 치고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 원래 이만큼 살던 나라였는데 공산주의 때 좀 빌빌거리다가 저기 풀리니까 그냥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다른 동구권 국가와 같이 묶일 만한 클래스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체코의 위치가 어떤 위치이길래 깃발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 지도와 역사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독일 지도입니다. 체코는 지금도 독일 속으로 푹 들어가 있죠. 체코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된 것, 독일의 발전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와 붙어 있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40년대까지 독일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도입니다. 중세 이후부터 이어진 동방 식민 운동 때문에 독일인들은 동쪽으로 굉장히 널리 퍼져 살고 있었어요. 현재 중부 유럽을 넘어 동부 유럽까지. 그리고 체코는 이 독일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하지만 독일이 단일 정치체로 세계사의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된 건 무려 19세기였습니다. 저번 독일 지역 발전 비디오에서도 알아봤었죠. 1871년 역사적인 제2제국의 통일. 그 전까지 독일은 여러 왕국, 대공국, 공국 등 수많은 제후들이 난립하고 있었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 프랑스, 영국에 의해 휘둘리는 처지였죠. 그렇다고 독일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는 지역이었고 인구도 많기에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견제했던 거고요. 왜 체코 얘기를 하는데 독일로 갔냐 하면은 체코의 발전과 독일의 발전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독일인들의 나라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 대공국,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제국 입장에서 체코 그 땅, 보헤미아 거기 좀 다른 애들이 사는 거지, 그것도 우리 땅이니까,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독일 제1제국으로 알려진 신성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독일인, 독일계 제후국들로 이루어진 국가였지만 그렇다고 이민족들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체코의 전신이 되는 보헤미아 왕국은 그런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였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황제가 제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제 황제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카를 4세. 카를 4세는 원래 룩셈부르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체코의 전신이 되는 보헤미아 땅을 상속으로 먹게 되었고, 또 저기 서쪽의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라하로 자신의 본거지를 옮기면서 프라하를 크게 발전시킨 사람인데요. 이 카를 4세가 자신이 쓰고 있는 보헤미아 왕관에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넣어줬습니다. 때문에 몇백 년 뒤에 그 잘나가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도 자체적인 오스트리아 대공국으로는 황제 투표 권리를 얻지 못해서 보헤미아 왕위를 아주 싸고 돌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 과거에 정해진 선제후의 권리와 실제 지역들의 파워에는 약간씩 차이가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 신성 로마 제국의 단 7개뿐인 선제후 권리, 이 체코, 보헤미아의 중요도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권리였습니다. 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국가 간 경쟁에서 이기려면 치고 나가려면 산업화는 필수였고, 또 보헤미아는 이 독일인들 사이에 끼어있는 좋은 위치를 받침대 삼아 오스트리아 제국의 핵심 산업지역이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보헤미아가 이 서방 제국줄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위치가 더 남동쪽에 있어서 서방 제국들과 오스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있었다, 재수가 없으면은 서방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치하였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힘싸움이 이어지는 지역이라서 산업화, 근대화, 그게 뭔데 허구한 날 전쟁을 겪는 그런 지역이 되었겠죠. 또 독일 남동쪽에 애매하게 낀 위치는 2차 대전 과정에서도 그 산업시설 보존에 도움을 줬습니다. 산업화된 체코는 독일군의 후방 지역으로 물자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은 동부 서부를 가리지 않고 다 부서졌어요. 실질적으로 전투가 일어난 곳이고 추축국의 그냥 땅, 본거지 그 자체니까. 심지어는 후방 지역에 가깝던 드레스덴 같은 곳도 폭격을 엄청 맞았고요. 후방을 부숴서 사기를 눌러 넣으려고. 근데 체코는 폭격을 하기에 너무 멀었어요. 서쪽에서는 비행기가 날아오기에는 너무 멀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의 루트는 훨씬 북쪽의 베를린이고, 때문에 그렇게 체코는 위치 덕에 2차 대전의 전화 속에서도 산업시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의 1인당 GDP는 50년대에는 서독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걸 넘어서 가장 중부 유럽에서 잘 사는 지역이었죠. 물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막장이었고,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냉전이 끝날 무렵 89년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고요. 체코도 성장했지만 독일은 그 몇 배로 성장했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체코의 민주화, 자유와 혁명이던 벨벳 혁명의 간접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코의 수치 역시 동구권에서는 동독과 더불어 최고였지만 옆 나라가 서독이랑 오스트리아니까. 그 지리적 요인은 냉전이 붕괴한 다음에도 변하지 않아서 서유럽은 여전히 아주 잘 사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의 클러스터를 발달시키기 용이한 위치였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는 체코의 경제 발전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 지역의 성장이 그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좌우된 게 아니라 이 동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주변 나라가, 주변 이웃들이 어떤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중요한 왕국으로서, 그리고 유럽의 중앙에 있어서 발달시킨 상공업, 그 뒤를 이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중요한 공업지대, 또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피해간 2차 세계대전의 참화, 또 서방 세계와 가까이 있어서 냉전 붕괴 후에 가장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체코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리코판이었습니다.